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유튜브 두 번째 방송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뢰예술촌을 운영하고 있는 김수영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지뢰예술촌에서 인기가 많은 대문체입니다. 예, 경치가 아주 좋죠. 예, 이곳에 요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인생샷을 찍고 가시는데요. 여기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뒷모습을 찍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지뢰예술촌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영주의 무선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영주 무선마을은 하회마을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이 마을을 이렇게 휘감고 흘러가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무선마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외나무 다리가 아주 유명하고요. 뭐 그 밖에도 뭐 유명한 동네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은 그 마을에 한 과객이 찾아옵니다. 이 과객이 찾아와서는 하룻밤 묵어 갑시다라고 하는데 해우당이라는 집이 있어요. 해우당이라는 집에 가서 하룻밤 묵어 갈 걸 요청을 하는 거죠. 그 해우당 집 주인이 뭐 흔쾌히 승낙을 하고, 옛날엔 뭐 그런 일이 흔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뭐 어디선가 자야 되니까요. 그래서 해우당집 사랑채에 앉아서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묘한 것이 이 사람이 자기 신분을 안 밝히는 거예요. 보통 조선시대는 자기 이름, 그 다음 뭐 아버지가 누구며 할아버지가 누구며 그 다음 멧돼지가 누구고 그 다음에 뭐 외조부가 누구, 이런 식으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조선시대에 보학이라는 게 있어요. 족보를 공부하는 학문인데요. 족보를 공부해서 이 나무 문중에 뭐 대략의 내력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동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라도 해남의 사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밝히니까 이 사람 누군가 묘하다 이래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정치, 경제, 철학, 문화, 예술 뭐 다방면에 달통하고 있고, 그리고 난초도 잘 치고 붓글씨도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동네 사람들도 부르고 이 문중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그런 사람이 한 명이 동네에 찾아오면은 보통 그 사람의 나이를 보고 젊은 사람이 오면 젊은 사람을 붙여서 서로 이야기 상대를 시켜주고, 또 연세가 많은 분이 오면은 또 연세 많은 분을 붙여서 말 상대를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학식이 높으면 학식 높은 사람을 이제 붙여주는데, 이 사람이 원체 뭐 시국을 잘 알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이래 판단을 한 거죠. 지금은 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또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서 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지만은, 조선시대는 그렇게 아주 개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재밌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 오면은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몰려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유튜브 진행을 잘하는 사람 방송을 막 몰려들어서 듣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우리 집에서 그 무섬으로 장가를 든 무섬할배 계신데요. 이분도 이제 처가에서 오라고 하니까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그 과객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글씨도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하룻밤 자고 가자는 이야기였지만, 이 사람이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게 되고 환대를 해주니까 며칠 머무르게 되는데, 이게 늘어나서 나중에 석 달 열흘을 머물렀다고 전해져요. 실제로 석 달 열흘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하여튼 긴 시간 머무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으면 뭐 이런 거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고 가는 게 요즘 모양이죠. 그런데 그때는 오면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깃국에 쌀밥이 나왔는데 좀 지나니까 나물국에 보리밥 나오고, 좀 지나니까 죽 나오고, 마지막에 백비탕이 나왔다 합니다. 백비탕이 뭐냐 그러면은, 맹물을 어렵게 말하면은 백비탕이 되는데요. 이제 더 내놓을 게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과객도 더 있고 싶은데 더 있을 입장이 안 되는 거고, 집주인도 잡고 싶은데 잡을 수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못내 아쉬워하면서 보냅니다. 인사를 하고 떠나보내는데, 이 과객이 이제 그 마을에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을 때, 그 해우당집 하인이 뛰어와가지고 나리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사가에서 양식이 와서 며칠 더 묵어 가시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가가 바로 사돈집입니다.
그 사돈집에서 이 해우당에 온 손님 때문에 손님 치르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묵고 자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양식이 빨리 따른 거를 알고는 양식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이 뭐 더 먹고 갔는지 더 묵고 갔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참 후에 해우당에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편지 앞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산남 주인 전 이렇게 해서 왔다고 해요. 산남이란 게 뭐냐 그러면요, 지금의 경상도, 뭐 경상, 교남, 영남, 산남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주인 앞에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대단한 타이틀인 거죠. 내용을 보니까 옛날에 환대를 해줘서 고맙고 잘 지내느냐, 뭐 그 집 뭐 식구들은 다 무사하냐, 뭐 병 있었던 사람은 나았냐, 장가는 가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시시콜콜하게 한 후에 마지막에 자기의 이제 정체를 밝힙니다. 흥선대원군 이하흥 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었던 겁니다. 고종이 왕이 되기 전에 이 흥선대원군이 영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 초상집 개였을 적에 이쪽으로 한번 와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이 발각되고 이런 게 원치 않으니까 그 자기 이름도 말 안 하고 이렇게 지내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그 편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절대자의 아버지, 뭐 똑같은 절대자죠. 그때는 뭐 뒤에서 정치를 흥선대원군이 다 했으니까요. 그 절대자가 경상도의 주인은 당신이다라고 편지를 줬으니 그때 뭐 경상도 관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해우당 집이 이 힘이 더 막강하게 발휘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저희 집에서 무섬에 가서 받아온 글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글씨입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남은 강 아래쪽으로 이 안동에 있는 그 지뢰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석파라는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이 석파라는 글씨는 흥선대원군의 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호만 써서 자기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글씨체가 주사체예요. 이 주사 김정희는 흥선대원군하고 육촌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까운 사이였고 주사도 흥선대원군의 글씨를 아주 높이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 석파라는 호를 보고 이 글씨가 왜 이 집에 있냐고 이야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뒷내력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뭐 써서 이렇게 붙일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뭐 인터넷에 간혹 올리거나 아니면 어떤 잡지나 이런 데 올리거나 해 놓은 건 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지뢰예술촌에 왜 석파 이하흥 흥선대원군의 글씨가 있는지를 이렇게 밝혀봅니다. 이 건물도 상당히 재밌는 건물입니다. 그 별묘라고 하는데요. 지금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도 다른 분들이 하는 것처럼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제 방송에 이름이 없습니다. 혹시 좋은 이름이 있으면은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그걸 참고해서 좋은 이름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